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체 급식관리 김광옥 교수입니다. 오늘은 2주차 시간인데요. 단체 급식의 유형 및 급식 체계별, 운영 형태별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급식의 급식 체계별, 운영 형태별 유형을 알아보고 그 유형들의 특징 및 장단점을 비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학습 목적입니다.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체 급식의 유형별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체 급식의 운영 형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탁 계약의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위탁 급식의 효과 및 제약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단체 급식의 형태는 이제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이 어떤 식의 유형으로 나뉘어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체계적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전통적인 급식 체계라고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이제 급식의 모양을 그대로 갖춘 모습을 우리는 전통적 급식 체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앙 공급식 급식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과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조합식 급식 체계라는 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형태별로도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직영이라는 형식, 그리고 임대라는 형식, 그리고 위탁이라는 형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급식 대상의 유형에 따라서 약교냐, 산업체냐, 그리고 병원시설인가, 영유아 보육시설인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군대나, 그리고 다른 기타 대상으로 단체급식의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단체 급식의 체계별 유형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말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전통적인 급식 체계라는 겁니다. 이건 뭐 이름이 그대로 나타내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급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이용했는지 그걸 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식재료가 들어오면 그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생산합니다. 그 생산한 음식을 이제 더운 음식들은 뜨거운 것들은 그냥 온장 보유라는 방법으로 65도 이상으로 유지하게 따뜻하게 보관을 해야 되거나, 혹은 다른 음식들은 중간 정도 뭐 20도 30도 보관 이런 거 없고요. 5도 이하 정도 되는 냉장 보관을 한 다음에 배식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시스템이 전통적인 급식 체계 시스템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급식의 유형이고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음식의 생산, 분배, 그리고 서비스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다른 말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된다. 이건 어떤 말인가 하면 음식을 만들어내는 장소와 그것들이 공간적으로 이동이 되어서 다른 곳에서 소비가 되게 되면 그동안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음식의 영양소 등이 감소하고, 그리고 맛도 조금 변할 수도 있고, 온도가 변함으로 인해서 재가열을 하는 바람에 음식의 향이나 이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에게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전통적인 급식 체계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면 고품질의 급식이 제공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산에서 소비되는 시간이 짧다라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음식을 만들어서 금방 배식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매우 몇십 분 이내로 짧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내용인데요. 음식의 영양적인 품질, 그리고 관능적인 품질이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시간대별로 일정 양씩
분산 조리를 한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요. 만약에 오늘 필요한 시금치가 100kg쯤 되는데 시금치 조림이 배식에 걸리는 시간이 한 두어 시간 정도로 시간이 길다면 이 시금치 100kg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조금씩 배식을 하거나 한꺼번에 배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시금치를 한 20kg씩 5번에 나누어서 몇십 분 만에 한 번씩 새로운 음식을 배식하면 굉장히 영양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식중독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좋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분산조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분산조리를 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급식 제도의 장점은요.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장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에 필요한 인력이 실은 가장 많은 경우거든요. 이제 뒤에 얘와 비교를 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메뉴의 융통성이라는 거는요. 배식을 하면서 이 배식을 하는 사람들의 배식을 받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거나 잔반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남은 음식을 보면서 아, 이 메뉴에 사람들이 이런 형태는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배식 시간이 좀 길다면 그리고 분산조리를 하는 바람에 뒷음식을 좀 만들지 않았다면 뭔가를 조금 바꿔볼 수 있다는 게 메뉴의 융통성이 되겠죠. 그리고 아주 틀에 매이지 않는 아주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내는 것도 별 제약이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장점으로는 보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서 보관하기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적다. 그래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많은 공간이 필요 없는 공간이 절약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조리된 음식이 장기간 보관되지 않고 바로바로 배식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영양적, 관능적, 품질이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장점이고요. 고객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 의견을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적용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만약에 식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메뉴 변경도 아주 용이합니다. 바로 이건 위에서 독창적인 메뉴가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식단을 짜놓을 때 월간 식단을 짜놨다고 생각을 할게요. 호박을 볶는다라는 호박볶음 이런 식단이 있었습니다. 메뉴가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농수산물에 무슨 변화가 있으면서 호박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버릴 수 있어요. 예전에 3배나 되는 가격으로 올랐다고 봤을 때 이런 경우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메뉴 변경이 굉장히 이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은요.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가 장점인 반면에 이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라는 말이 있죠. 이 노동 생산성은 사람이 많은데 생산하는 양이 똑같으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적은 수의 사람으로서 같은 급식수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노동 생산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도 바로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식수가 갑자기 늘어날 때 일정 양을 방금 막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배식하는 사람들이 배식을 받는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이게 대처하기 힘들다고 보겠죠. 갑작스럽게 식수가 증가할 때 그 상황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이 단점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체계별 유형의 두 번째인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식재료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걸 가지고 제품인 음식을 생산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중앙 공급식 급식 체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조리를 해서 여러 곳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한 음식을 운송을 여러 단위 급식소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위 급식소에서 그 음식이 온도가 아마 식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가열을 해서 배식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럼 이런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급식 체계에서는요, 인건비가 조금 더 많이 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들으셨습니다. 중앙 공급식 급식 체계에서는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생산해야 되는 제품의 양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같은 작업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라면 같은 걸 만약에 끓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라면을 하나 끓이는 것이랑 라면을 3인분 정도 끓인다고 했을 때 양은 3배로 늘어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일의 시간이 3배나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 라면을 하나 끓일 때와 라면을 3개를 한꺼번에 끓일 때 비교해 보면 노동 생산성 내지는 급식 생산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3배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중앙 공급식 급식 체계가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경우 내지는 인건비가 높아서 좀 부담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중앙 공급식 급식 체계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앙 공급식 급식 체계는요, 공동조리장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1인분 혹은 급식소 단위별로 대량 벌크라고 하죠. 그렇게 담아서 급식소로 운송한 후 음식을 재가열한 다음에, 혹은 재가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다시 이제 분배를 하거나 배식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징은요, 생산과 소비에 공간적인 분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분리된다.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생산하는 장소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배식받아서 피급식자가 드시는 장소가 다르다라는 것이 특징이겠죠. 장점으로 보면은요, 3개의 급식소를 이제 운영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급식소를 조금 더 시설을 잘해서 이렇게 중앙 공급식 급식 체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주방 시설이 굉장히 3배가 아닌, 굉장히 이제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식재료도 대량으로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단가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생산성이 증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점으로 보면은요, 음식의 품질 저하가 단점이다라고 보는데, 이동하는 시간이 길거나 이렇게 되면 식품에 있는 미생물이 증식하는 경우, 그래서 위생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음식이 식어서 다시 재가열을 하게 되면 처음보다 맛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능적인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방 인력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시설을 여러 가지를 안 해도 되니까, 여러 군데에 동시에 안 해도 되니까 시설에 드는 경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 음식들을 배달할 수 있는 일반 차량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 탑차라고 하는 그런 차량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들더라. 이런 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길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날씨가 굉장히 악천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배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단점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식단이 제한된다라는 거는 식중독이 굉장히 좀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의심이 되는 음식들은 식단에서 제한을 하거나 재가열할 경우에 음식의 맛이 좀 많이 변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음식들을 식단에 넣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게 단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냉장 탑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학교 급식에서 많이 쓰였던 거예요. 학교 급식 중에 중앙 공급식 급식 체계를 이용하는 학교가 아직도 많이 있죠. 예, 학교 규모가 그냥 식수가 많고 크다면 이제 공동조리장이 아닌 단독조리장을 갖고 있겠지만, 이 학교도 급식 인원이 한 50명쯤 내지는 한 100명, 그리고 다른 학교도 가까이에 있는데 숫자가 좀 적다 이렇게 되면 한 군데의 공동조리장에서 음식을 만든 다음에 이런 배식차를 이용해서 각각 운송을 해서 배식을 하는 경우가 아직 학교 급식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입니다.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라는 단어만 보셔도 뜻을 아실 것 같아요. 조리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걸 급식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자, 특징으로는요, 생산과 소비에 아까 중앙 공급식은 어땠습니까? 공간적인 분리가 있었죠. 이번에는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인 분리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요, 음식을 조리된 형태로 미리 준비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저장하는 방법이 이 그림을 보시면 급속 냉장이라든가 급속 냉동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냉장을 하는 방법도 그냥 냉장도 있지만요, 급속 냉장이라는 거는 양이 많더라도 원래 조리를 한 다음에 음식의 온도가 60도, 70도 이쯤 되겠죠. 그것들을 한 5도씨 정도의 온도로 아주 급속하게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온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급속 냉장, 그리고 굉장히 빨리 얼리는 게 급속 냉동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벌써 이 설명에서 일반적으로 조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냉장고나 냉동고로는 이 기능을 할 수가 없겠구나. 아무래도 다른 기기를 이용해야 되나 보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급속 냉장하거나 급속 냉동한 제품을 보관하였다가 이제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배식할 사람들에게 다시 재가열해서 배식을 하게 되는 그런 급식 체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에서 쓰이나 한번 보니까요,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기내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내식은 어떻습니까? 이제 음식을 만들어내는 주방 내지는 이제 공장이죠. 거기서는 그래서 식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음식을 생산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냉장하거나 냉동을 한 다음에 각 비행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캐빈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자레인지나 또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가열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승객들에게 배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바로 조리 저장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는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내식에 국한되어서 굉장히 쓰고 있는데 병원이나 학교나 여러 산업체 급식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네,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의 이제 장점 내지는 특징으로 보는 게 이것도 역시 아까 전통적인 급식 체계와는 반대로 일의 흐름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 일했다가 저 일했다가 이렇게 일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에 자기 이제 업무가 있으면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력이 귀한 내지는 인건비가 비싼 그런 국가에서는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가 점점 더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잘 해야 되는 그런 병원 급식이나 학교 급식에서도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를 이용해서 많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계획적인 생산 그리고 노동력, 기술력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자, 계획적으로 생산한다. 그럼 며칠 동안 어느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계획이 딱 나오게 되면 인력을 이렇게 배치해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기계 가동률을 이제 몇 프로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생산이 되겠다라고 정확하게 아무래도 이제
파악이 되겠죠. 그렇게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인력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늘 내일 야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고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술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급식 제도에서는 굉장히 본인이 기술이 좋은 조리사라고 볼게요. 굉장히 맛을 내는 데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전통적인 급식 제도에서는 전부 다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두 다 전처리를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유명한 주방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전처리할 때는 제가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같이 전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식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모두 다 뒷정리를 하거나 이러는 시간에 내가 아무리 주방에서 유명하고 맛을 잘 내는 사람이라도 나도 그때는 같이 뒷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조리 저장식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네, 기술력이 조금 부족한,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분들은 전처리만 하실 거고요. 조리에 최적화된 기술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리 작업을 계속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도 절감될 수가 있고, 한 가지를 계속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익숙해서 기술이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기술력도 그 사람의 기술에 맞게 한 작업에 몰두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술력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업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것도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은요. 본인들이 한 가지 일을 계속하게 되면 파악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급식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 시간표를 자꾸 봐야 돼요. 작업 지시서를 보면서 내가 조리 종사자 5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출근을 해서 처음에는 무슨 작업을 하고 몇 시부터는 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뭐 시간에는 배식에 어디에 내가 지금 담당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작업 지시서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할 수 있으면 작업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장점이고요. 잔식이 감소한다라는 것도 장점이죠. 왜냐하면 식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개수가 나가기 때문에 냉동실에 있던 재고는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식이 줄어드는 거죠. 전통적인 급식 제도는 어떻습니까? 한번 배식대에 올라간 음식이 아무리 깨끗하고 내어놓은 지 한 2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배식대에 한번 올라간 것들은 모두 다 전량 폐기하도록 되어 있죠. 잔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 저장식도 잔식이 줄어드는 장점, 경제적이죠. 그리고 이 조리 저장식도 식재료를 한꺼번에 조금 많이 사는 편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라는 장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우리가 냉장을 하거나 냉동을 할 때 일반적인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를 쓰기 때문에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즉 특수 설비나 다른 기기들을 사용하기 위한 설치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음식도 보관이 조금 냉장이나 냉동된 상태로 좀 길게 보관되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그 생산 과정의 일반적인 음식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종업원의 교육 훈련이 반드시 필수적이면서, 그리고 이 음식이 냉장 상태라면 식중독 세균 등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은 아니고 이 속도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단점이고요. 그리고 냉각을 했다가 다시 재가열을 하는 동안 음식의 맛이나 이렇게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게 조금 힘든 점, 단점이 될 수 있겠죠.